자, AP 스탯입니다. AP 스탯이고, 자, 지금 이제 요렇게 생긴 책이고, 지금 이제 요 책 말고 한 권 더 있어요. 그래서 총 두 권인데, 참고로 이제 뭐 저한테 사실 수업 들었던 분들은 좀 똑같은 얘기를 제가 또 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조금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 가지고 있는 요 교재는 당연히 다 저는 이제 책을 만들 때는 이제 TA를 쓰지 않습니다. 제가 다 뭐 심지어 막 빈칸 간격까지도 다 제가 정해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제가 낸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기출 문제고. 근데 예제는 제가 만드는데 기출 문제만 가지고 쓰는데 문제가 AP 스탯은 역사가 짧아요. AP 칼만큼 역사가 이렇게 길지가 않아가지고 1997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됐는데 1997년도에 나온 문제는 약에 쓸래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최근 10년간의 기출 문제 정도가 의미가 있는데 최근 10년 정도의 기출 문제에서 딱 두 문제 빼고 다 넣었어요. 알겠죠? 그 딱 두 문제는 왜 뺐냐면은 너무 쉬워서 약간 좀 보고 있으면 약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딱 두 문제만 딱 잘라내고 나머지는 다 넣었으니까 여러분들이니까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AP 스탯은 총 40문제예요. 한 테스트가. 근데 저희가 풀 문제는 500문제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12회차 정도의 문제가 거의 다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자, 이제 뭐 항상 그래왔지만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는 다 지금 녹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부터는 올 시즌부터 마이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전혀 안 들어가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막 욕을 하거나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제 목소리만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뭐 중간에 혹시 궁금한 거나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있으면 꼭 그냥 얘기하셔도 괜찮으니까 예, 일단은 그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그 유튜브 강의에 대해서는요. 자, 여러분들 꼭 책을 한 페이지 딱 넘겨 보시면은 여기 설명이 좀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쉬는 시간에 저한테 문자로 여러분들의 지메일 주소를 좀 알려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기존에 저한테 보내주신 분들 있잖아요. 예, 기존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체크는 다 해놨으니까 안 보내주셔도 되고요. 이제 오늘 저한테 처음 보내주시는 분들만 요 지메일 주소를 좀 보내주시면 되고, 자 거기 이제 말 나온 김에 좀 볼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숙제가 나가는데. 숙제는요, 제 교재 특성상 그냥 제가 안 푸는 문제가 다 숙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숙제 뭐를 딱 구분 안 해놨고, 자, 안 푸는 문제가 숙제인데 이제 스탯 같은 경우 이제 칼 같진 않아서 막 문제가 숫자가 되게 많진 않아. 그래가지고 보통은 한 30문제에서 한 40문제 정도. 예,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숙제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테스트가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은요, 그러니까 숙제에서만 나와요. 알겠죠? 숙제에서만. 그러니까 요 30문제, 40문제에서 10문제짜리 테스트를 보는데 간혹 그런 얘기 하고 10문제짜리 저기서 10문제면 다 맞추는 거 아니냐 근데 안 그래요. 예,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옛날에는 있잖아. 막 숫자도 바꿔보고 막 했다.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그래가지고 있는 그대로 해도 마지막 가면 막 20점, 30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숙제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2월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거의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실전만 가기 때문에 감이 되게 좋은 상태로 가요. 그래서 스택 같은 경우에 특히 요 시기에 정리를 해두시면은 그냥 실전반은 좀 미리 앞당겨서 한다는 느낌을 해도 괜찮아. 어차피 여기 있는 문제들이 고스란히 다 나올 거니까 그게 될 거고요. 자, 그다음 요게 이제 늘 그래왔지만 우리 어머니들에게 문자로 좀 나간다는 사실을 미리 참고로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뭐 혹시라도 어머니께서 보시고 뭐 점수가 왜 그러냐 해서 지난달에도 그랬다. 그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말할 수 없는데 그 시험 점수가 나가고 나서 어머니가 많이 경로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 번호로 문자를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너무 흥분하신 나머지 그 이제 그 친구한테 보내야 되는 나한테 보냈어요. 뭐 왜 이따위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문자 보다가 제가 수업 중에 하필이면 수업 중에 뭐가 왔길래 쓱 봤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저한테 왜 이따위냐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근데 뭐 사실 그런 상황이 뭐 올해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여러 번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설마 나에 대해서 정말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은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문자를 이제 바로 단문을 보내려다가 또 이제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냥 까먹었어요. 근데 잠시 후에 장문의 문자가 왔어. 어머니가 유유유유유 해가지고 어머니가 굉장히 당황하시면서
예, 그래서 제가 잘하고 있다고 하니 80점인데 왜 그러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100점 만점에. 그러니까 하여튼 욕심이 굉장히 좀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 이제 큰 가정인 것 같아요. 예. 뭐 거기까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예,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문자로 나가니까 이렇게 되고. 그 만약에 어머니가 뭐 한 40점 막 30점 나오면 어머니가 걱정하실 만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다 또 디펜스를 해드려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복습만 잘하시면 돼요. 그 제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한다고. 어머니 숙제에서만 나옵니다. 왜 이렇게 안 나왔을까? 이런 얘기는 안 한다고요. 그렇죠? 어머니 어떻게 배우고 나서 바로 잘 되는 경우가 있을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잖아요. 하면서 제가 최대한 다정다감하게 잘 말씀을 드리니까 복습 잘 해오시면 될 것 같고 과제나 어째 이런 분들 신경 좀 잘 써주세요. 알겠죠? 과제 그리고 오늘 들었는데 뭐 그 저기 뭐야 제 교재가 혹시 뭐 학교 바자회 나왔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좀 제가 살짝 좀 그랬거든요. 근데 뭐 사라졌다며? 바자회 나왔는데 누가 가져왔다고? 예, 바자회가 아닌가요? 하여튼 뭐 누가 제보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그랬었고 뭐 저기 자꾸 이게 심상치 않은 그런 어떤 그 도난 및 그리고 저기 뭐야 뭐 학교 쌤이 제 거 가져갔다는 얘기도 있던데 교재를 압수를 했구나. 하여간 얘들아 근데 이거 되게 조그맣게 돼 이쁘지 않니? 어? 이제 칼큘러스 그거만 따로 근데 스탯도 만들 거야. 그래가지고 하여간 저거 바자에 나오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다 기억해 둘 거야 이제. 어, 상거래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후배들에게 주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요거를 돈 버시면 안 돼요. 자, 자, 우리 저기 몇 번까지 얘기했죠? 8번까지 얘기했나, 그죠? 자, 그러면 68, 95, 99.7로 이거 사이코에서도 나올 걸요 아마. AP 사이코 하신 분도 없나요? 사이코에도 아마 있을 거고 바이오에는 없지. 잘 안 나오지. 그래서 68, 95, 99.7룰인데.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죠? 아니 그냥 별거 아닌데 너무 갑자기 관심 있게 보니까 뭐 말을 못 하겠다. 68, 95 전 이렇게 외웠거든요. 네. 미안해. 자, 그래서 68, 95를 그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99.7은 어떻게 외우냐? 그냥 외웠어. 알겠지? 방법이 없어. 그래가지고 자, 68, 95, 99.7 룰이라는 것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 성립을 하게 되는데 와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 나름 옛날에 이것도 사이콜로지 나올 텐데 IQ 여러분들 혹시 IQ를 아세요? 여러분들의 IQ를? 진짜? 뭐 차마 물어볼 수는 없는데 그 IQ의 에버리지가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어. 어? 정상? 정상인. 얘들아. 어? 의,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몰랐던 거잖아. 저 진짜 깜짝 놀랐는데 IQ가요. 에버리지가 100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된 거야. 뭐냐면 시험을 봐서 평균이 애한테 100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더라고. 상대평가. 그래서 IQ가 에버리지는 정확하게 100에 맞춰져 있고요. 그 나라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뭐 만약에 뭐 한 인구가 뭐 몇백만 명 있는데 그 중에 샘플로 뽑아가지고 걔네들이 시험을 쫙 봤어. 그럼 그 중에서 중간 정도인 한 애를 야 넌 100이야 이렇게 해준 거야. 그때 좀 달라져요. 그때 달라져요. 예. 그런데 봐봐. 그러니까 많이 이거 뭐 아프리카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그 좀 그런 나라가 있다 합시다. 꼭 아프리카는 아닌데. 거기 가면 여러분들 IQ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재면. 음. 근데 문제는 있잖아. IQ가 그러면 저 그래서 되게 놀랐거든요. 그럼 우리 주변에 IQ가 두 자리인 친구가 한 절반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무시하면 안 돼. 그냥 평균보다 좀 작을 뿐이야. 근데 물론 많이 작으면 안 되겠지. 뭐 IQ가 98이에요 그러면은 평균 언저리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와 두 자리라고 막 왜막 이러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하여간 평균이 100인데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24인데 자 시그마를 계산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25로 잡을게요. 그러면 그냥 시험을 본 애들 있지. 시험 본 애들을 쭉 나열해요. 점수를 쭉 나열한 다음에 자 가운데 시험 본 애 네 점수는 이제 그 점수가 몇 점인지 중요하지 않아. 얘가 그냥 가운데 있는 녀석이니까 걔를 100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100으로부터 시작해서 자 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만큼 갔을 때 자 그만큼이요. IQ가 얼마일까요? 125. 여기는 75가 되겠죠. 그죠? 그게 전체 68%가 된다. 68%. 그러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그마 25 정도로 잡으면 원 스탠다드만 있을 때 이 정도. 그러면 보세요. IQ가 125면 상위 몇 프로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요것만 보고 몇 프로 상위? 여러분 여러분 우리 IQ 그만할까요 이제? 아니 상위 몇 프로 상위? 그렇지 나누기 1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상위 몇 프로? 16%야 16%. 왜냐하면 양쪽으로 16% 이렇게 되니까요. 그럼 만약에 내 IQ가 만약에 125다 그러면 상위 한 16% 정도 되는 좋은 IQ가 되는 거고요. 75라고 하면 좀 많이 심각한 거예요. 많이 심각하다고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하위 16%. 예. 그 돌고래랑 약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예. 돌고래가 70에서 80 사이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돌고래는 어떻게 개를 데리고 와서 뭐 시험해 본 건 아니잖아. 그럼 개 마이크를 어떻게 매주하느냐? 단어 숫자를 보는데 개가 쓰는 단어가 IQ 70에서 80짜리 사람이 쓰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추상성 있는 단어를 쓴대요. 뭐 이거 헤엄치다 그러는 친구한테 나 오늘 우울하다고 막 이런 얘기 한대잖아. 돌고래가 초음파로.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오늘은 괜찮을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해준대. 그러니까 이게 돌고래가 얼마나 그죠? 그 강아지보다도 높은 거래요 그게. 강아지가 뭐 60에 70 사이 뭐 그러다. 근데 뭐 그것도 뭐 강아지 훈련을 잘 받으면 IQ가 좀 올라갈 수는 있겠죠. 약간 그 갓 태어난 수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막 배고파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졸려.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단어를 너무 지나치게 적게 쓰는 사람이 있다면 IQ를 의심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어휘의 숫자가 곧 IQ랑 좀 비례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IQ가 높을수록 아주 추상적인 단어를 많이 쓰는 평상시에 추상적인 단어를 쓰는 직업을 안 갖게 되면 물론 그또 하여튼 예. 그럴 수 있어. 알겠지? 하지만 어찌 됐건 IQ 얘기만 하는 거야 저는. 자, 그러면 50 이제 두 칸 간 거죠? 예, 두 칸 간 거죠, 그죠? 예, 20, 50 두 칸.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위 몇 프로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체가 95%가 된다.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거죠. 그럼 95%니까 자 그냥 이렇게 그냥 뭐 그림상으로 제가 교재에다 펴냈으니까 여러분들 또 베끼지 마세요. 그럼 가운데가 95%니까 자 IQ 150은 상위 몇 프로야? 2.5%. 저기 이만 좀 기대되는데요. 자 이게 보통 그냥 바로바로 나오는데 다양하게 나오네. 자 가운데가 95%니까 양쪽으로 5%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5%네. 상위 2.5%. 그래서 IQ가 뭐 150이 넘으면 상위 2% 정도가 되니까 뭐 맨사에 가입하네 마네 뭐 이렇게 되는. 네. 네, 그렇죠. 그러면은 50 이하는 또 얼마야? 2.5%네. 네, 50 이하면 많이 힘들어질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칸을 가요. 세 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75랑 어디야? 25까지 가는. 그럼 175랑 25까지면 175부터 25까지는 99.7%예요. 99.7%. 그러면 99.7%니까 0.3%인데 0.3%를 절반으로 하면 0.15%예요. 그러면 IQ가 만약에 175잖아? 그러면 상위 0.15%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25는 의미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IQ가 왜 100에서 출발하는지 아시겠죠? 거의 없으니까 그쯤 가면. 그러면 0.15%다.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인구 5천만이잖아요. 인구 5천만인데 0.15%면 있겠지. 없을 리가 없지. 하지만 여러분들 양적으로 뭐가 뚝뚝 떨어진 느낌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통계가 좀 약간 감각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아주 정확한 밸류는 계산기가 다 계산해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로 보는 감각이 좀 필요한데 그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만약에 IQ 200도 있을까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막 그다음서부터는 진짜 막 다큐에 나올 수준인 거죠. 다큐멘터리 보면 나오잖아. 막 뭐 우리나라도 막 천재 뭐
그 김웅용인가요? 막 그런 분들 막 5살에 나와가지고 후지 TV 나와가지고 막 미적분 풀고 막 그러더만. 그 유튜브에 쳐보면 나와요. 어. 네? 대만인이 한 명이. 아 그래요? 준규도 혹시 관심 많구나 그쪽에. 아 준규 혹시 IQ도 알고 있어? 본인 IQ도? 음. 음. 그 얘기를 안 되는데 그거는. 자, 하여간 아유, 내가 되게 높을 줄 알았어 준규. 딱 여기 보통 이렇게 경쟁 의식 같은 거 있을 수도 있고.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아 나보다 IQ가 높다니 막 이러면서. 아 IQ 높으신 분 안 계세요 여기서? 뭐 이렇게 그런 건 얘기해도 되잖아. 어. 여기서 못 들은 척하는데 그냥. 얼마 혹시 안 해봤어요? 아 그거 IQ 테스트 할 때 열심히 하면 잘 나와요. 열심히 안 하면 열심히 안 하면 이렇게 약간 모질이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집중해서 하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IQ 테스트를 보실 때 야 이거 진짜 사생결단 낸다. 뭐 이렇게 해서 나오면 IQ 높게 나와요. 근데 이제 대충 사람들이 대충 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보다 보면 막 졸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제 친구 중에도 뭐 멘사 가입하고 막 해가지고 막 이거 보여준 친구 있는데 그 친구가 저희가 동기 중에서 제일 지금 힘들게 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냥 이건 교과서에 많이 나온 얘기니까 그냥 제 인용을 좀 할게요. 렁 캔서 그러니까 폐암이죠. 폐암을 일으키는데 폐암을 일으키는데 흡연이 영향을 주겠죠. 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지. 그치? 담배를 피우면 흡연을 하면 폐암일 것이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봐. 폐암 환자들을 잘 놓고 보니까 이게 과연 흡연만 영향을 주느냐? 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예로 성별 있죠. 성별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남자가 잘 걸린 남과 여자가 잘 걸린 남이 달라. 그 다음에 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죠. 나이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젊은 사람보단 아무래도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그거 하겠죠. 또 뭐도 있을까요? 지역도 있어요. 여러분들 막 그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탄광촌 옆에 살면 아침에 일어나면 막 그죠? 기침하는데 막 검은 그죠? 석탄가루가 막 나오고 이러면 폐암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역이 말이야. 지역이 막 너무 환경이 이렇게 안 좋아요. 막 그죠? 그다음에 또 뭐도 있을까요? 식생활 이런 거 있잖아. 발암 물질이 많은 걸 먹으면 당연히 그거는 발암이니까 그죠? 예. 폐암에 걸릴 확률이 올라가겠죠. 또 심지어는 어, 직장이 어디냐도 영향을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깜짝이야. 얘가 예전에 그 얼마 전에 그 극한 직업이라는 그뭐 EBS 방송을 봤는데 그게 그런 것 같아. 이게 직업이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진짜 건강에 위험한 직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그 이렇게 위에 이렇게 천장 공사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천장 공사하시는 분들은 막 마스크를요, 막 엄청 막 몇 겹짜리 마스크를 해요. 왜냐하면 이 천장이 옛날 그 우리나라가 다 천장이 성면으로 돼 있는데 그 성면이 발암 물질이 그렇게 많대.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게 그렇게 위쪽 천장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빨리 돌아가신대요. 그것도 폐암으로. 근데 저 진짜 놀란 것 중에요. 직장도 있지만 어디 있냐면 직업도 봤어요, 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요리사들이 폐암으로 많이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부엌에서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대요. 예. 옛날에 막 MBC에서 막 고등어 구우면 미세먼지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막 지탄을 받았던. 예. 그러니까 어디 고등어 미세먼지랑 비교를 하냐. 근데 어찌 됐건 미세먼지를 발생시킨 건 맞긴 해. 그 부엌에 있으면. 그래서 빨리 돌아가신다는 거야. 저 또 하나 놀란 것 중에 그 다큐에서 또 한 번 봤어요. 스님들이 그렇게 폐암으로 돌아가신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향을 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절대로 뭐 여러분들 그러진 않겠지만 향을 피우시면 안 돼요 집에서. 알겠지? 그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물어봐. 신성일이라고 되게 유명한 옛날 배우 있어요. 어머니 세대는 아실 거예요. 신성일이라고 막 흑백 영화에 나왔던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막 엄앵란 뭐 해서 있어.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다큐 보고 또 놀래가지고 신성일이 또 폐암인 거야. 근데 신성일한테 물어봤다. 그렇게 건강하시면 왜 폐암이냐 했더니 자기가 한 5년 전부터 향을 피웠다는 거예요.
제가 막 보는 순간 등이 막 소름 돋았어요. 향은 절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집에서 양초 뭐 하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거 말고도 많겠죠. 생활 습관 뭐 이런 건 있잖아. 막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 막. 맨날 얘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 막 이런 거. 아닌가? 이거는 그냥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오지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많은 거를 통제를 해야 돼. 내가 이게 흡연이 폐암한테 영향을 주는지를 알려면 나머지 변수가 다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나머지 변수를 다 똑같이 만들려면 뭐 할 수밖에 없다? 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네. 자기들끼리요? 네. 네. 음. 음. 직업이란 직장이란 지역도 우리가 일단 커즈 앤 이펙트를 논하기 전에 영향을 준다?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살고 있느냐. 분명히 통계 내보면 다를걸요? 확신할 수 있어요. 공장지대에 산다. 농촌에 산다. 분명히 다를걸요? 그리고 직장도 예를 들어서 직업도 어떻게 보면은 뭐 직종별 뭐 바람 수치 뭐 이런 걸 누가 계산해 보잖아. 그럼 분명히 다를 거야. 그러니까 영향을 준다 이거지. 네.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걸 판단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흡연이 폐암의 커진지를 영원히 모른다는 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얘기 좀만 더 들어봐야 돼. 여기 이제 요건 물음표로 할게요. 알겠죠? 몰라요. 어떤 게 또 영향을 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영향을 주는 걸 만들려면 참 이렇게 지금 섞여 들어가 있는 경우 있지. 이거를 우리가 뭐 한다 그러냐면 컨파운딩 한다 그래. 이게 다 컨파운딩 베리어블이에요. 그러니까 마구 섞여 있어.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게 어딨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게 막 섞여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실험이라는 거 하려면 이거를 뭐야? 이거를 제거해 줘야 돼. 제거. 오로지 흡연 여부 하나만 갖고 폐암을 인지 아닌지만 차이 날 수 있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실험을? 자, 200명의 자원자를 뽑아. 그래서 100명, 100명으로 나눠. 그래서 이 100명한테는요. 평생 매일 2갑씩. 네, 2갑이면 40개죠? 네. 매일 40개씩 피우게 하고요. 이 2명, 요 100명한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둘이서 완전히 똑같은 환경에서. 그러니까 맞다. 근데 이거 왜 빼먹었지? 뭐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지? 스트레스도 똑같이. 모두 똑같이. 밥 먹는 거 똑같이.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서 흡연 하나만 다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실험은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자, 보세요. 200명인데 100명, 100명.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 뭐 연봉 10억 준다면 하시겠어요? 약간 하겠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있는 것 같은데 확률은 50%예요. 운 좋으면 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일로 가면은 그냥 뭐 연봉 10억씩 받아가면서 그냥 똑같이 그냥 생활하면 돼. 그냥. 근데 여기로 가는 순간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막 한 20년 지났어요. 20년 지났더니 막 여기 막 콜록콜록해서 막 기어댕겨요. 막 피토하고 막 이래. 그러면 흡연이 담배의 원인이 되는군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실험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배 회사는 소송에서 지지를 않아요. 맨날 국민의료보험에서 있잖아. 자꾸 이런 얘기한다. 야, 이거 너네 때문에 보험료를 많이 낸다 이거야. 너네 그 담배 회사들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그래서 재판을 해요. 소송도 해요, 실제로. 소송하는데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 담배 회사는 어소시에이션 인정하겠다 이거. 어소시에이션 상관관계. 지금 이게 다 상관관계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 담배를 많이 폈더니 확실히 폐암이 올라가요. 네, 확실히 올라가요. 확실히 올라가는데 그거는 상관관계에 있는 건지 인과관계를 증명하려면 이거 하나만 놓고 봐야 되는. 실험은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면 실험은 누가 해야 돼? 담배 회사가 해야 돼? 아니지. 여러분 나중에 혹시라도 뭐 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것은 입증을 원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 국민의료보험이 해야 돼. 자, 지금부터 200명 모집합니다. 저희가 연봉 10억씩 드릴게요.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한번 참여해 주세요. 불가능하잖아요. 담배 회사는 계속 그 얘기해요. 입증해 달라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벌금 낼 테니까 입증을 해달라고. 근데 입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져요. 그 뉴스에 한 2년에 한 번씩 나왔고 왜 자꾸 지는 거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갖고 못하니까 자꾸 원숭이 갖고 하고 그냥 강아지 갖고 하고 막 이러는데 걔들은 무슨 죄예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는 난 처음에 놀랐다. 원숭이가 싫어한다 해서 원숭이한테 담배 피면 알려주나 보다. 원숭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담배를 딱 피면서 오늘 힘든 하루였어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원숭이 사는 환경에다 담배 연기를 계속 뿜어주더라고요. 그 막 강아지도 그렇고 햄스터도 그렇고 맨날 그 실험해가지고 막 그러면 담배 연기 그 뿜으면 누가 봐도 좀 있다가 막 기어댕기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야 이거 봐라 이거 봐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 담배 회사 똑같이 얘기하는 동물하고 사람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냐고. 그러니까 이제 해마다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서 물어봐요. 담배 피우신 분에 가가지고 저기 담배 많이 피우시네요. 네. 그래서 폐암 있으십니까? 네. 막 이러면 있구나 이렇게 되면 또 가가지고 또 흡연 안 하시네요? 폐암 있으세요? 뭐 없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냥 조사한 거 있죠. 그게 관찰 조사예요. 업서베이션 스터디라는 건 그냥 내가 조사해봤더니 조사해봤더니 흡연이 더 많더라. 흡연하면 폐암이 확실히 더 많이 걸리더라. 뭐 그거는 이제 오케이. 그건 상관관계 있네. 그렇지만 인과관계로 얘기하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실험을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